이번 주말 여야 간의 여러 가지 논평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했던 전쟁은 바로 강경화 후보자 외교부 장관 임명 문제였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협치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국 제대로 풀릴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당에서는 발목 잡기다 이렇게 하면서 강행을 하고요. 야3당은 모두 협치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떤 내용의 논평이 나왔는지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셨잖아요. 제가 냈나요? 이거 이제 협치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협치 무시이고 뭐 강행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측에서 이제 발목 잡기다 이렇게 반격이 들어왔는데 저는 글쎄 아까 대통령께서도 뭐 강행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왜 부적절한지 모르겠고요.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논평의 내용보다 이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매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3당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임명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격앙돼 있는 듯한 느낌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그 무슨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식품이다. 이 장식품 아니잖아요.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회의 인사권 견제 기능이거든요. 참고용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참고용. 예. 근데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어떤 팩트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또는 검증해서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좀 한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제 도덕성과 능력 부분에 있어서 야3당은 도덕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네. 여당에서는 뭐 몇 가지 흠결이 발견됐긴 했지만 뭐 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큰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몇 가지 흠결이라는 게 사실 뉴스에 매번 장식했듯이 대통령께서 5대 이 흠결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철저히 배제하겠다 이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신 그 흠결이 병역 빼고 다 있어요 이분한테는. 네. 그런데 그 몇 가지라는 게 그 네 가지인데 과연 이것을 이 기준이 검증을 통할 만한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야3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법적으로 기속력은 없지만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고용에 불과하다. 임명 권한은 고유한 권한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청문제도가요.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게 헌법에 보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뭐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청문법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견제해야 되겠다. 헌법 고치지 않고도. 그래서 인사청문법이 생겼고 나머지 분들 국무위원 이런 분들 인권위원장, 경찰청장 이런 분들도 인사청문 대상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견제를 해라 이런 거고 또 하나는 행정부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검증해봐라 이거잖아요. 이거 제도적 의미가 큰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참고용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논리대로 하면 불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또 하나만 곁들이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과거 정권 어느 정권에서도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다. 그게 옳지 않았잖아요. 그럼 또 옳지 않은 일을 반복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논리로 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논점은 과연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 제가 그 평가할 능력은 안 되지만 이제 세 평을 말씀 올리면 일단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그 파악과 입장 견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분은 그때 질문에 대해서도 한 5초간 머뭇거리시고 뭐 사드 문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그 업무 자체가 인권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현안을 끌고 나가기에는 사실은 또는 지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네트워킹이죠. 네트워킹에 따라서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파악이 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이분에 대한 업무 태도 평가가
썩 좋지 않았다. 네. 예. 인권 조정국인가요? 네, 거기에 그렇죠.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런 걸로 볼 때 잘하면 좋은데 글쎄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을 맡고 있을 때잖아요. 네. 이런 때에 외교부 장관이 나가서 실수라도 하게 되면 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해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자,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사드 배치의 대안이 뭐냐라는 점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셔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쟁점이 결국은 발목 잡기라는 이 여권의 공세가 네. 적절한 공세인지 여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누구 발목 잡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은 건지 강경화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건지. 근데 강경화 후보자의 발목 잡기라는 표현이면 당연히 우리가 발목 잡아야 되는 거죠. 이분은 네. 공직에 나가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라는 표현을 쓰시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게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인사청문제도의 본질이 그래요. 이분은 검증 대상에서 검증을 했는데 낙마할 요건이 있다. 그럼 낙마해야죠. 네. 이걸 발목 잡기라고 표현하면 인사청문제도 없애야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의 발목 잡기는 굳이 얘기하면 맞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정권을 발목 잡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나중에라도 외교부 장관이 되면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권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당연히 낙마시켜야 될 사람을 낙마시키는 거니까 정권과 강경화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정권을 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죠, 사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강경화 임명 강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양 논평, 우리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논평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좀 가벼운 얘기 한번 해보시죠. 북한 주민이 어제 또 기순을 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북한 주민 기순에 대한 논평을 냈는데 다른 당은 아무도 안 냈어요. 그렇게 특이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안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가 뉴스를 분명히 접했을 텐데 또는 여당의 경우에는 분명히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보고가 됐겠죠. 네네. 당정 간에.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든가 달갑지 않든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달갑지 않던가. 네. 좀 센 거 아니세요? 달갑지 않던가? 아니 왜 그런 말을 제가 드렸냐면 이전에 계속 그 지금 현재 여당에서 낸 그 입장을 보면 뭐 흡수 통일 이런 부분이 마치 좀 요원하다 네. 이런 자꾸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셔서 제가 한번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그 무인 정찰기가 내려와서 그 사드 기지 네, 촬영하고 네. 하다가 이제 추락을 한 그 사건이 생겼는데 뭐 미사일 쏘고 할 때는 뭐 계속적으로 NSC 소집하고 뭐 난리를 네, 피우시더니 그때는 NSC 소집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한 거랑 지금 무인 정찰기가 성주까지 와가지고 찍고 간 거랑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우리 안보를 더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연계돼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또 그 방어망으로 방어 수단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사드가 어떤 효능이 있고 뭐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두 가지는 같은 체계이기 때문에 같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적어도 그러면은 그 무인 정찰기 문제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비해서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강경화 후보자를 포함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극명하게 벌어지면서 이 불똥이 지금 일자리 추경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 추경에 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자리 추경과 관계돼서는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국가재정법 89조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쟁점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당 측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좀 완화해서 해석을 해서 필요하면은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 국가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좀 엄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국가재정법 89조에서는 뭐 전쟁 상태 이런 건 다 빼고 아주 심각한 상태 또는 경기 침체나 아니면 대량 실업의 경우에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예산안은 이제 9월달에 마무리되잖아요. 5월달 제출해가지고 다 모아서 이제 9월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
근데 지금 이제 5월 달이잖아요. 그렇네요. 6월이구나. 네네. 6월 달에 벌써 추가 경정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1년 예산을 세웠다가 뭔가 그 아주 심한 일, 중대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추가로 돈을 넣어야 될 필요성 있을 경우에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세우도록 한 것이 관련법의 이제 취지인데 이것이 계속 사실은 이제 안 지켜왔죠. 네. 계속 안 지켜왔는데 차제에 이번 기회에 법령을 엄격히 해석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더군다나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의 개념에 현 상황이 포함되느냐의 문제죠. 네네. 근데 이제 일자리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공무원 수를 10,000명 이상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12,000명. 12,000명. 예. 거기다가 지방하고 지방교육청 교육감들한테 지금 지방교부금하고 교육재정 교부금을 준다는 거예요. 또 치매센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주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재정법 89조가 정하는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더욱더 옛날보다 더욱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게 됐어요. 우리 윤기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지금 추경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여당 입장에서는 요번에 그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네. 얘기해서 청년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냈기 때문에 계속 그 좀 재미를 보기 위해서도 또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공무원을 증원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넓혀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해도 응시, 그러니까 공무원 뽑는데 지금 80억 원을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돈은 사실은 이번엔 안 들어요. 그 공무원 뽑는 데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 세워도 되는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소득 그러니까 정기국회에서 해도 되는 거네요. 충분한 거죠. 거기에 반영해도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빨리 서둘릴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사실은 말이 성장이지 분배 아닙니까? 분배가 중요치 않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장기 불황에 빠진 이유는 좀 성장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서 성장 모멘텀을 일단 활성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나오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죠. 이거 사측에 얼마, 뭐 임금으로 얼마 이렇게 임금 소득을 그때 높여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아버지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아들 주머니에 넣어주는 식의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갖고 과연 경기를 살릴 것인가? 네. 그냥 분배의 다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분배를 그렇게 신경 쓰실 거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한 부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챙기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윤기천 변호사님 내공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이거 뭐 바로 장관으로 또 뽑아줘야 제가 혈압이 되는 거 아닌가요?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법 위반 문제랑 그 다음에 과연 그렇게 공무원 등을 늘리는 방식의 어떤 추경 예산이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유효하냐라는 문제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강경화 교수를 포함한 인사청문회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야 협치가 무너지고 있기 예. 때문에 또 야당 입장에서는 추경을 협조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거기에 비해서 또 여당은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문제고 그다음에 추경은 추경 아니냐 분리해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뭐 두 가지 말 중에 다 일리가 있고 어느 말이 더 맞는지 좀 혼돈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글쎄요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뭐 추경안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연결하겠다 이것이 반드시 이거 안 해줬으니까 이것도 안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는 개념으로 근데 야당은 그런 것처럼 싹 갖고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여당이, 야당이 그렇다고 마치 자꾸, 이거를 예. 이렇게 댄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닌 거 틀림없어요? 글쎄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게요. 지금 임명동의안이 남아있고 추경이 남아있는데 어떤 예산안을 세우거나 임명동의를 했을 때 국회가 여기에 힘을 미쳐야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네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잘못하면 네. 우리가 대통령한테 뭐 장외에서든 아니면 논평이든 뭘로 다 건의를 해요. 네. 아 저분 잘못하니까 또는 이 부분 지출이
편성은 됐지만 지출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출 불가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입을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네. 지금 볼 때는 전혀 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잘해봐라라고 추경안을 세워서 통과시켜 주게 되면 앞으로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견제가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반영된 거죠. 오히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참고용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산 통과 문제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통과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 하신 말씀 참고용으로 해서 본인 권한 행사 네. 하면은 대통령이 하실 말씀 네. 없겠네요. 그죠? 네, B형이시죠? 네. 만에 하나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동의안이 기각되거나 네. 그리고 또는 추경이 통과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발목 잡기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실 때 뭐라고 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글쎄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권한이고요. 네. 마치 국회를 국민과 유리시켜서 자꾸만 유리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네. 근데 지금 대의민주제잖아요. 간접민주제. 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사표현 또는 정책 견제 이런 것들은 국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네. 헌법하에서는. 그런데 여론조사의 수치가 높다 보니 마치 국회가 또 다른 그 대의기관인 대통령을 막연히 그냥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가 아닙니다. 견제입니다. 견제. 이건 견제. 똑같이 국민이 뽑은 두 가지 기관이에요. 네. 근데 왜 이거를 자꾸만 폄하 또는 폄훼하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자유 대의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 안경환 후보자가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것과 관계되어져서 지금 청와대에서 그 판결문, 문제가 된 혼인무효 판결문 유출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법무부에 지금 뭐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 났습니까?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봤더니 진짜 났어요. 네, 그럼 못 봤습니까? 근데 어제 아마 그 해당 그 주광덕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오늘 했나요? 어제 했나요? 네, 어제 하셨죠. 어제 하셨죠. 네. 아마 법안행정처를 통해서 입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그 해당 그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서 입수를 했고 네. 발표할 때도 아마 안경환 후보자와 그 같이 소송을 했던 상대 여성분의 이름은 다 성만 빼고 가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이 과연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사소송법 뭐 10조 네. 이런 걸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는 안경환 후보자는 일단 공인이잖아요. 네.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걸 가리고 발표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고 여성분에 대해서는 가렸고 그러니까 가사소송법 10조 위반은 아니고 그다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문제다. 그러고는 국회의원은 상시 국정통제의 권한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봐도 자료 요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인사청문회법 13조에 봐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 뭐 3분의 1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죠. 왜냐하면 그거는 3분의 1로 했을 때 해당 피감기관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지 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적으로 쓰지 않으면 되는 거지 네. 국정관계기관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소관사람이. 근데 왜 청와대랑 여권에서는 일부 신문 보도에 따르면 마치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 서류가 제3의 루트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한테 전달된 것처럼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서 상당히 황당해하는 경우. 뭐 지금도 뒤죽박죽이던데요. 뭐 지금 아직까지도 또 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SNS도 있고 막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서류를 겹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광덕 의원이. 그러니까 수사 범죄 경력 조회표하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냈는데 날짜가 여기 보면은 이제 날짜가 좀 앞서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판결문도 미리 입수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샀었던 거죠. 입수한 날보다 미리. 아. 근데 그거는 이제 해명이 됐고요.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겹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명은 됐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글쎄요. 이게 그거 따질 때인가요, 지금? 저는 이게 지금 판결문 입수 본인이 나와서 제대로 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 인사검증 팀에 어떻게 이런 걸 놓쳤냐라고 네. 국회의원 한 분이 이걸 찾아냈는데 네. 어떻게 이걸 놓쳤냐라고 거기를 문책할 때지 이거 입수 경위의 위법 여부를 따져봐라? 글쎄요.
저는 뭔가, 좀 뭔가 뒤집기시도 본말전도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데요. 이게 인권위원장 하셨던 2006년도에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인데 그때도 이제 나왔었는데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서 아니죠. 그거는 클리어됐다라고 혼인 무효에 대한 설명을 한 거지. 아. 법조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인 무효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친 간에 결혼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러면 혼인에 합의가 없는 합의 경우인데 의사가. 대부분 혼자 가서 신고해서 예,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문서 위조하고 공정증서 원부 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범죄 행위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사생활입니까? 네. 어떤 분 어제 제가 방송 나갔더니 사생활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사생활이에요? 네. 범죄지. 처벌이 안 됐을 뿐이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어요. 인권위원장이. 2007년도부터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밝혀지지 않았죠. 근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제도적 기능이 있다.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지. 주광덕 의원님은 사실 칭찬받아야 되는데 비난받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했지만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일주일쯤 전에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서 본인이 확인을 해줬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그거로 봐서는 청와대에서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한 걸로 보이는데 막상 청와대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 언론에 공개한 그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 그 혼인무효 사실이 그대로 나오고 나옵니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사실은 정말 청와대가 몰랐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알면서도 워낙 국민의 지지도가 높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안경환 교수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강행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판결문이 공개된 시점 이후에 그게 나왔나요? 그런 말이? 어느 거 말씀이시죠? 판결문이 공개된 시점 이후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사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정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해명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오후에 결국은 사퇴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청와대가 알면서도 이거를 반영 안 했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사생활이 아니죠. 이거는 범죄 행위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또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그 아이, 논문 표절 있는 거랑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범죄 저지른 거랑 어찌 그리 참 문제가 되네요. 예를 들면 그 밑에 부하 직원이 법무부 공무원이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거는 징계 대상이고 아마 끝나 면직이죠. 예. 또 하나는 제가 안경환 후보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예. 혹시나.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뭐 법무부의 탈검사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사람 한 명 때문에 개혁이 안 됩니까? 그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인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인사를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거는 물갈이 아니에요. 네. 이건 개혁입니까 이게?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사실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거나 해서 이게 검찰 개혁이지 어떻게 사람 바꾸는 게 개혁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윤기찬 변호사님 멋있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시청자님들 보면 중간에 끊겼을 것 같아. 자른 걸 줄 알 것 같아. 농담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정권을 발목 잡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나중에라도 외교부 장관이 되면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권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당연히 낙마시켜야 될 사람을 낙마시키는 거니까 정권과 강경화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정권을 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강경화 임명 강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양 논평, 우리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대당 논평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좀 가벼운 얘기 한번 해보시죠. 북한 주민이 어제 또 기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북한 주민 기순에 대한 논평을 냈는데 다른 당은 아무도 안 냈어요. 그렇게 특이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혈안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든가
뉴스를 분명히 접했을 텐데 또는 여당의 경우에는 분명히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보고가 됐겠죠. 네네. 당정 간에.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든가 달갑지 않든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달갑지 않던가. 예. 좀 센 거 아니세요? 달갑지 않던가? 아니 왜 그런 말을 제가 드렸냐면 이전에 계속 그 지금 현재 여당에서 낸 그 입장을 보면 뭐 흡수 통일 이런 부분이 마치 좀 요원하다 네. 이런 자꾸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셔서 제가 한번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그 무인 정찰기가 내려와서 그 사드 기지 네, 촬영하고 네. 하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격앙돼 있는 듯한 느낌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그 무슨 뭐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식품이다. 이 장식품 아니잖아요.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회의 인사권 견제 기능이거든요. 참고용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참고용. 예. 근데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어떤 팩트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또는 검증해서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좀 한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제 도덕성과 능력 부분에 있어서 야3당은 도덕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네. 여당에서는 뭐 몇 가지 흠결이 발견됐긴 했지만 뭐 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큰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몇 가지 흠결이라는 게 사실 뉴스에 매번 장식했듯이 대통령께서 5대 이 흠결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철저히 배제하겠다 이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신 그 흠결이 병역 빼고 다 있어요 이분한테는. 네. 그런데 그 몇 가지라는 게 그 네 가지인데 과연 이것을 이 기준이 검증을 통할 만한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야3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법적으로 기속력은 없지만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고용에 불과하다. 임명 권한은 고유한 그러니까 인권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현안을 끌고 나가기에는 사실은 또는 지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네트워킹이죠. 네트워킹에 따라서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파악이 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이분에 대한 업무 태도 평가가 썩 좋지 않았다. 네. 예. 인권 조정국인가요? 네, 거기에 대한 그렇죠.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런 걸로 볼 때 잘하면 좋은데 글쎄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을 맡고 있을 때잖아요. 네. 이런 때에 외교부 장관이 나가서 실수라도 하게 되면 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해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자,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사드 배치의 대안이 뭐냐라는 점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셔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쟁점이 결국은 발목 잡기라는 이 여권의 공세가 적절한 공세인지 여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누구 발목 잡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은 건지 강경화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건지. 근데 강경화 후보자의 발목 잡기라는 표현이면 당연히 우리가 발목 잡아야 되는 거죠. 이분은 네. 공직에 나가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라는 표현을 쓰시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게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인사청문제도의 본질이 그래요. 이분은 검증 대상에서 검증을 했는데 낙마할 요건이 있다. 그럼 낙마해야죠. 네. 이걸 발목 잡기라고 표현하면 인사청문제도 없애야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의 발목 잡기는 굳이 얘기하면 맞다. 해야 근데 되는 거죠. 권한은 나에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청문제도가요.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게 헌법에 보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뭐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청문법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견제해야 되겠다. 헌법 고치지 않고도. 그래서 인사청문법이 생겼고 나머지 분들 국무위원 이런 분들, 인권위원장, 경찰청장 이런 분들도 인사청문 대상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견제를 해라 이런 거고 또 하나는 행정부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검증해봐라 이거잖아요. 이거 제도적 의미가 큰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참고용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논리대로 하면 불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또 하나만 곁들이면요. 예.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과거 정권 어느 정권에서도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다.
그게 옳지 않았잖아요. 그럼 또 네. 옳지 않은 일을 반복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논리로 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논점은 과연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 제가 그 평가할 능력은 안 되지만 이제 세 평을 말씀을 올리면 일단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그 파악과 입장 견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분은 그때 질문에 대해서도 한 5초간 머뭇거리시고 뭐 사드 문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그 업무 자체 이번 주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논평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했던 전쟁은 바로 강경화 후보자 외교부 장관 임명 문제였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협치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국 제대로 풀릴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당에서는 발목 잡기다 이렇게 하면서 강행을 하고요. 야3당은 모두 협치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떤 내용의 논평이 나왔는지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셨잖아요. 아, 제가 냈나요? 이거 뭐 이제 협치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협치 무시이고 뭐 강행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측에서 이제 발목 잡기다 이렇게 반격이 들어왔는데 저는 글쎄 아까 대통령께서도 뭐 강행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왜 부적절한지 모르겠고요.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논평의 내용보다 이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매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3당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임명하셨잖아요. 네.